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오랜만에 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890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 이제 2000포인트 선을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과연 기술적으로 올라온 부분인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이 될 수 있을 건지 오늘 멘토님들과 또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증시에서 화제가 되었던 1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화제 1분 보고 왔는데요. 정초부터 유정폭탄, 대한항공, NHN 엔터 기습 유정, 이런 얘기가 좀 눈에 띄고요. 코스피 삼성전자 힘으로 일단은 1904선 상승 마감했다. 요 기사가 좀 눈에 띕니다. 참, 대한항공 참 미운 짓 골라 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는 갑질 논란에 이어서, 또 한 번, 어떤 주주들을 좀 우롱하는, 이런 장후 기습 공시, 이런 걸 통해서 유정을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 이런 걸 어떻게 해서, 나쁜 짓 먼저 다 해놓고 잊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대기업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자세한 얘기들을, 두 훌륭하신 멘토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영동 멘토님하고 손대상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다 얼굴이 오늘은 좀 좋으십니다. 아유, 장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장이 올라서 그런지 화사까지 해 보이십니다. 예. 일단은 오늘 정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좀 급격하게 반등이 왔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의 영향인 것도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제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다시 하락의 전조를 보이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오늘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장 시작 전에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과는 달리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의 예상치를 좀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요번 주, 일단은 삼성전자의 그 상승 쪽이 굉장히 조금 어떤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란 현상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징후 현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징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주 화요일이죠. 1890을 좀 하회하는 결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직전 저점 자체를 좀 하향 이탈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
이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그동안의 해외 변수 플러스 4사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를 맞춰줬다라는 부분들은 다른 종목군들까지도 어찌됐든 4사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조금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트리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자의 1.1% 상승 흐름들은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둘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방 경직성을 좀 담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얘기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지 간에 뭐 2,000포인트, 뭐 이 시점에서 2,000포인트가 갈 것이다, 아니면 2,1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에 대한 뭐 예측치들은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의 우려감들을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하락세는 좀 멈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 하락은 좀 배제해도 좋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손대성 멘토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추세적으로 좀 지지를 받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견해인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분명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종합주가지수가 제가 그 10월 저점이었죠. 10월 저점이었던 1902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유럽 증시 역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유가 역시 뭐 소폭이지만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반등의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뭐 추세적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추세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1955포인트를 완벽하게 돌아서야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 올빼미 공시라고 하죠. 올빼미 공시 같은 경우는 뭐 NH 엔터테인먼트 뿐만 아니라 사실은 12월 30일 폐장일 이후에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땅콩 리턴에 이어 유증 리턴이 된 거죠. 올라가다가 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이 재무적으로 어떤 효과를 좀 발휘를 할지는 모를 것으로 보이지만 유증이 되게 되면 두 가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신사업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냐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유증을 하는 차원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됐든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 신성장 동력을 위한 성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유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뢰밭을 좀 걷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좀 조심히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은 올라가는 거지 실적 자체적인 흐름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0월에 고점이 566포인트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올라오면서 566포인트까지 왔다라는 건 일단은 저항 부근에 도달했다라는 거를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은 일단은 뭐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 1955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585포인트까지 일단은 뭐 상단을 좀 더 열어두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상단을 좀 열어놓고 매매 전략을 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금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죠. 일단은 옵션 만기일에 이렇게 조금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게 참 한 몇 개월 만의 일인 것 같은데요. 얼마 만에 보는 옵션 상승 만기인지. 근데 이 옵션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유럽발 위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유럽발 위기가 지금 그렉시트라고 해서 그리스 사태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부각이 되니까 미국에서 조기 인상을 좀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좀 내보이친 것 같고 사실 거기에 대한 반발 효과죠. 사실은. 그리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정치적 입지가 좀 약해질 것 같으니 그리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후원해 줄 테니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발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직 유로존, 즉 그렉시트, 그리스 유로존 탈퇴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 안개가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이 정치의 발목을 잡을 그런 우려는 없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뭐 투자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많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런 많다라는 부분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유럽 증시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어찌됐든지 간에 아직 결론이 나온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집권 여당 쪽보다는 집권 야당 쪽에 조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서 과연 이제 그렉시트가 돌발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시장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측면이 좀 들고요. 그렇다라고 되면은 국내 증시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안 좋은 측면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인 게 어떤 부분이냐면 1월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쪽에 대한 통화 정책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 유럽 쪽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좀 유한 통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시장에 현실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럽 쪽에서 그에 상응하는 정책들을 내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 오히려 이런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이용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려가 지속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급락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떨어졌는 부분에서의 저가 매수 유효한 자리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래도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 손대상 멘토님한테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22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22일쯤 회의 결과가 발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과연 이 마리오 총재가 슈퍼 마리오가 될 수 있을지 요걸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시장에서 가장 악재적으로 형성이 되는 게 아무런 징조 없다가 갑자기 터지는 돌발악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에 대한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처 기간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대로 그냥 간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렉시티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디폴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못 가고 있는 거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최영동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평가의 매수의 기회가 충분히 작용을 하겠지만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같이 떨어지는 건 그거는 추가 매수의 기회는 아니라고 혹은 신규 매수의 기회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결국은 기본에 좀 충실하다면요. 이런 악재들도 충분히 극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악재는 충분히 극복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에서 악재가 터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저가 매수로 받아들이지는 말자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예,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좀 해드리겠고요. 두 분 다 지금 추가적 상승 가능하다는 시점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봐야 될 이슈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을 지향하는 사물 인터넷이 가입자 300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통신의 블루오션이라는 점에서 통신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보안 위협을 지적하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유무선 공유기를 비롯한 홈 CCTV 등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냉난방 제어기, POS 단말기, 홈 CCTV 등에서 보안 위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공유기와 홈 가전제품 등 사물 인터넷 기기에 대한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고 제품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정보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에는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와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향후 사물인터넷 관련주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숨겨진 투자 전략이 공개됩니다. 예, 사물인터넷, 너무나 강조를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 또 제가 사물인터넷을 가지고 이슈를 잡아왔는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제작진 측에서 잡아온 이슈니까요. 제가 잡아온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인터넷, 미래의 성장성, 그리고 이제 화두, 2015년도에 증시의 가장 큰 화두가 될 듯 보이는 이 사물인터넷,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심층적으로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활성화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미리 방비책부터 세워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 관련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 해보자는 얘기인데, 사실은 사물인터넷이 지금 이제 본격적인 전쟁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돼도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의 보안적인 측면, 그런 것들은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아직 꽃도 피지 못한 사물인터넷의 보안은 조금 이런 시기상조적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일단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물인터넷, 지금 2015년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화두겠죠. 그렇죠. 예, CES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챔버스 시스코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만물 인터넷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자, 여기에 보안 문제가 과연 이게 먼저 대두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지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얘기할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산업 성장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요, 보안에 대한 관심도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사물인터넷이 점진적으로 성장을 할 때마다 보안 이슈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례로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산업물 인터넷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도 시장의 화두로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1차적인 상승 흐름들을 마감한 이후에 같이 동반해서 올라왔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보안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종목군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별개로 움직인다는 개념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이제 산업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도만을 높일 게 아니고 오히려 곁다리로 움직여줄 수 있는 보안주들에 대한 업계 현황들도 좀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올해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한 해에 화두로 작용될 수 있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또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업 섹터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안주를 상당히 좀 높게 좀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예, 추가 보안적인 관점에서의 산업 섹터다. 보안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물인터넷이 성장하면 이 보안주들도 동반 성장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최영동 멘토님 확실히 양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보통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때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이런 얘기 하는데 계란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예. 잠깐 짧은 얘기 해봤고요. 손대성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핀테크는 이제 금융과 관련돼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보안 쪽이 좀 강화돼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아직 시작 단계거든요. 어찌됐든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렇죠. 핀테크는 아직 개화조차 되지 않은 섹터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그렇죠. 해외에서는 그렇죠. 예, 국내에서는 아직 개화된 상황은 아니고 네. 해외에서는 일단은 지금 이제 애플페이라든가 그다음에 알리페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개화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보안주들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3주 전인가요? CS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정책과 보안이라는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물 인터넷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인 항공기죠. 드론이 지금 국방부 이런 데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안 문제가 어느
사물인터넷이 개화가 안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큼 무인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길 가다가 진짜 무인 항공기가 보안이 뚫려갖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지금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보안이 이슈가 더 되고 있지만 그 전에도 역시 보안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보면 2014년에 타깃이 한 4천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되었고요. 2014년에는 홈디포에서 매장 1997개에 있는 그 정보가 또 빠져나갔습니다.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뭐 SK컴즈라든가 최근에 작년에 또 그렇죠. NH 그렇죠. 보안에 보안에 구멍이 개인 나면서 정보 유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얼마 전에는 또 한수원도 역시 보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 만큼 제가 또 1월 6일 날 제 또 뭐 센 플러스에서 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분명히 이전부터 이슈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슈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한수원 문제가 터지면서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은 1분기부터 정부 모든 부처의 암호화 도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17부 5처 16청에 암호화가 전면으로 도입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분기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산에서 지금 보안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안주를 지금이라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보안주 같은 경우 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뭐 특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4분기에 전체 매출의 70%가 실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역시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보안을 충분히 보셔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국내 보안주 4개 정도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 뭐 파수닷컴, 이스트소프트, 안랩, 라운시큐어 4종목을 대표적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나오는 건 그래도 파수닷컴 같은 경우 실적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안랩과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뭐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스트소프트 역시 뭐 최근에 뭐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게 안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예산 편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보안주는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지금도 역시 중요한 이슈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이 사실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어떤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재작년에 이제 NH 농협 이런 곳에서 보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소잃고 외양간을 고쳤는데 그 고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외부 차단을 해버렸어요. 보안을 강화시킨 게 아니라 보안 자체를 아예 안 되도록 차단을 시키는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방금 손대상 멘토님이 얘기하셨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 예산을 안 들이면서 보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막는 방법밖에 없겠죠. 강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보안주들이 좀 부진을 면치 못했다면 이제 예산이 편성된다면 분명히 이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만약에 보안 관련주를 꼭 봐야 된다면 이 중에서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최영덕 멘토님 어떤 종목? 지금 앞에서 저희 손대상 멘토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좀 이 4종목 중에서 한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영역이 사실은 뭐 고유의 영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파수닷컴 정도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파수닷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안과 관련해서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네트워크 망 자체에 대한 보안이 저는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각의 개개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라든지 이러한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제어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개인 단말기에 들어가는 보안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지 간에 유무선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네트워크 망에 실질적인 보안, 1차적인 보안을 거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에서 1차적인 수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앞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실적적으로나 아니면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둔다라고 하게 되면 파수닷컴이 좀 탑픽으로 좀 꼽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파수닷컴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드론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네, 손대상 멘토님께서 드론이라는 건 사실상 인터넷 보안 관련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드론은 무인 정찰기가 뜬다. 자, 결과적으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음란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성의 어떤 그 집을 관찰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드론을 미국에서는 드론을 발견하면 총으로 쏴도 된다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서 만약 이런 드론이 산업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상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정책의 문제 그래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 사실 지금도 뭐 충분히 뭐 CCTV가 뭐 있기 때문에 뭐 사생활적인 침해 부분에서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CCTV에 대한 법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무인 항공기를 띄워서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개인 사생활 법은 아직은 뭐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지금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먼저 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자동차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니까 법이 제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인항공기나 혹은 사물인터넷이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서 반대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나올 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종목을 고른다라기보다는 정부에서 먼저 그냥 법을 제정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쪽으로 해서 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뭐 차라리 그 정부 쪽에 정책을 그냥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러면 잠시 접어두고요. 아까 전에 종목 4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토픽을 잡아야 되겠죠. 사실 저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네. 뭐 방금 전에 뭐 최영동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제가 뭐 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가셔야 돼요. 나는 실적주를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파스닷컴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저평가 종목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안랩이나 라운시큐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어떤 종목을 하나를 딱 선정을 하라고 대부분 이렇게 요청이 많이 오는데 예. 사실은 다 좋은데 뭐 하나 꼽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전체적으로 한 방에 뭐 20% 담는 게 아니라 4종목 다 5%씩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꼽는 것보다는 뭐 그거와 연관된 그런 뭐 상품군을 같이 보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갖고요. 4종목 다 괜찮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손대상 멘토님이 여우네요. 예. 이렇게 4종목을 두리뭉실하게,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도록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미리 다 파악이 됐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파소닷컴 쪽으로 한 표를 좀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소닷컴이 실적이라든가 향후 성장성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성이 좀 담보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파소닷컴인데 지금 가격이 사실상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이제 멘토님들 수익률 점검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2015년 1월 8일 목요일 막상막하 투매수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입니다. 먼저 최영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오늘장 한솔테크가 1.03% 상승 마감하면서 5.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손대상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예, NC소프트, 아모텍 두 종목 편입돼 있고요. 오늘장 아모텍이 1.32% 상승하면서 14.9%의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예, 이번 주 내내 1위 자리를 지키던 정재용 멘토의 SM이 2위로 떨어졌습니다. 26.9%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종목이 떨어져서 빠진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치고 올라가신 것 같네요. 자, 오늘장 1위 누군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3위는 이정수 멘토의 RCD,
예, 1위 벌써 나와버렸네요. 1위는, 조민규 멘토 유니테스가 다시 재탄환을 했습니다. 28.2%로 재탄환했는데요. 조민규 멘토 축하드립니다.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제가 구박을 좀 해서 그러나요? 자, 이게 좀 올랐네요. 자,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이정수 멘토가 76.1%로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 조민규 멘토가 51.3%로 탈환을 다시 했습니다. 3위는 정정 멘토가 49.2%로 한 단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명예의 전당인데요. 조민규 멘토가 여전히 100% 확정 수익률로 혼자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예, 멘토님들의 수익률이 다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닥 시장이 선방을 하고 있고, 시장 대비에 비해서 멘토님들의 실력 때문인지, 수익률이 다들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동 멘토님. 예. 사마네트웍스 좀 아까운데요? 사마네트웍스요? 예, 좀 아깝습니다. 예, 추천을 하셨는데, 예. 손절선 너무 짧게 잡으셨나요? 예. 손절되고는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 만약에 사마네트웍스를 지금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거기 AS까지 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사마네트웍스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했던 흐름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급등했던 피로도가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2% 하락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상당히 조금 짧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날 같은 경우는 뭐 게임주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뭐 결제주가 올라가고 결제주 이후에 또 보안주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종목군들,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 이 구간에서 이 사마네트웍스가 과연 이제 차후에 중국 주고 관련된 어떤 산업군들에 대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일전에 추천을 드렸었던 중국 콘텐츠 시장에서에 대한 수요 현상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사마네트웍스는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조정폭에 좀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더라고 되면 일정 수준에 대한 21선 지지 구간이 확인이 되는 구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편입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좀 종목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들고 계신 게 한솔테크닉스 한 종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솔테크닉스도 같이 좀 AS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제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목요일마다 한 2주 정도를 저희가 또 휴일이었죠. 그래가지고 종목 편입을 많이 못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포트에는 지금 한 종목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뭐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03% 좀 상승세로 좀 보여줬고요. 물론 중기적인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입행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짓누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종목이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은 상당히 좀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종목 구분들 같은 경우는 위아래 쉽게 말씀드려서 파동을 그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한솔테크닉스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성장성들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목표했던 가격대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까지 꼼꼼히 AS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손대상 멘토님께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NC소프트하고 지금 아모텍 두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 수익률 다들 괜찮습니다. 지금 시장 대비에 비해서는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수익률이 지금 제일 좋은 아모텍부터 시작해서 NC소프트까지
예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목표가까지 도달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18,000원대까지 일단은 상향 조정을 해드렸었고, 이탈가 역시 최근에 14,600원 부근까지 올려드렸는데요. 저항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는다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역시 힘은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18,000원대까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웨어러블이든 혹은 핀테크든 NFC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 3분의 2가 NFC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NC소프트의 최근에 이슈가 또 나왔죠. 신규 게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걸로 인해서 기관 쪽에서 흔들리는 거 신경 안 쓰고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저항은 충분히 돌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저항 뚫어주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저항이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이 충분히 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언급을 해드렸던 한 24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마음 편히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실적 좋은 종목, 거기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외부 요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쭉 들고 와서 좋은 더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조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밑에서는 쉼없이 발길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갈퀴질이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멘토님들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대응하시는 반면에 이렇게 꼼꼼히들 체크를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공개 방송을 정재훈 멘토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도 많은 어떤 해안들을 좀 잡아가시길 당부드리면서 얘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동 멘토님, 오늘의 히든 카드, 그리고 추천 이유,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좀 같이 제시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3주 만에 좀 추천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떨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일단은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 1월 효과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1월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코스피 증시에 하단이 걸려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1월 효과를 누리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크거나 아니면 조금 더 탄력도가 좀 높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편입을 좀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약간은 좀 작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 좀 드렸다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 중소형주 포지션에 옐로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한번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히든카드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하이소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하이소닉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좀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3,320원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오늘자로 353억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작은 종목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5만 주 정도 평균 거래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하이소닉이 가지고 있는 현재 주변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가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자, 일단은 하이소닉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 얘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로 최근 들어서 휴대폰 부품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쪽이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외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샤오미 쪽에서요, 중국 샤오미 쪽에서 M1이라는 휴대폰을 발매를 했습니다. 중저가폰에도 불구하고 앞, 뒷면, 전면과 후면에 대한 카메라 화소수가 고사양의, 그러니까 고가폰, 고가 라인의 휴대폰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화소수를 탑재한 이제 휴대폰을 좀 발매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의 휴대폰들이 일정 수준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개발 속도 아니면 발전 속도가 상당히 조금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카메라 화소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1차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생산해내고 있는 렌즈에 포커싱이 맞춰져서 옵트론텍이라든지 파트론이라든지 디지털 옵틱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 화두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카메라 모듈 안에 들어가 있는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하이소닉은 AFA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탑재를 하는 모듈을 만들어낸 회사인데요. 그렇다고 되면 1차적으로는 카메라 렌즈 쪽에서 성장을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차후에는 이러한 부수적인 기능들을
대표를 하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하이소닉 현재 3,320원 거래량도 다소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만 시장에서 부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성은 물론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까지 늘어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격 전략 같이 좀 제시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도 휴대폰 부품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난 한 해 2014년도 상당히 어려운 구간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좀 안 좋겠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ROE가 분기상으로 마이너스 20%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실적으로 이 종목을 접근을 하기보다는 향후 실적에 대한 정상화가 진행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14년도 6월달 기준으로 해서 2,600원의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점들을 최근 들어서는 깨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오히려 중간중간에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 자체도 일정 수준, 물론 거래량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래량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최근 주가가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되면 이 지점에서 일정 수준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시장에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매수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시초가 정도 부근에서 3,3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00원 정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항상 저희 대박 플러스가 상당히 좀, 막상막하, 이 프로를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박스권의 돌파가 되게 되면은 제가 매수가를 또 올릴 수 있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한 리딩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는 욕심 안 갖고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3,500원이 1차적인 상승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매수가를 지금 3,350원에 제시를 해주셨고요. 예, 목표가를 3,500원으로 단기적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네요. 예,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손대상 멘토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프라웨어를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최근에, 이정수 멘토님이 한번 편입을 했다가 손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네페스가 제가 또 정확한 타이밍에 했었는데,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때 다른 분이 또, 그렇죠. 예. 지금이 타이밍이라서 갖고 왔어요. 예. 기본적으로 올해 이슈가 되는 게 사물인터넷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보안에서도 생체 인식에 대한 생체 보안이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모바일에 대한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정부 정책주로서도 역시 이슈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6일이었죠. 클라우드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1월 5일 날 인프라웨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년사회에서 이제 우리는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을 했다라고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정부 정책으로서의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타이젠 사물 인터넷에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사물 인터넷 쪽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한다면 OS가 타이젠이 될 텐데 지금 인프라웨어 관련해서 타이젠 관련 변환 서비스인 폴라리스 앱 변환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물 인터넷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삼성을 따라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기존에는 타이젠 OS로 만들어진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인프라웨어는 벌써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회사가 헬스케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체 보안 관련해서는 디오텍이 역시 차지하고 있을 만큼 어느 거 올해 이슈가 되는 부분, 정부 정책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들어서 일단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저도 차트를 통해서 매매 타이밍까지 언급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요, 역사적으로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8,000원대까지 움직이는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돌파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전의 고점이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제 거래량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겠다. 즉 1시간 전에 밥을 먹었습니다. 또 밥 못 먹겠죠. 당연히 소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은 소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7,9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18,000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18,000원까지 한 번에 가지는 않겠죠. 중간중간에 계속 저항이 있는데 단기적인 목표가를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9,5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목표가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인 목표가 9,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그냥 무조건 좀 버티신다라고 한다면 버티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물론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부터 이중 바닥, 즉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인프라웨어를 오늘 언급을 좀 해드렸으니까요. 내일 매수 잘 하셔갖고요. 역시 뭐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목표가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러네요. 목표가들이 조금 수정이 된 것 같은데 매수가를 지금 7,900원, 목표가를 얼마라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9,500원에서 9,550원 사이에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탈가는 7,500원 제시해 주도록 이탈가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500원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최영동 멘토님께 먼저 질문을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이소닉이 카메라 모듈 업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가 나노스도 있고 옵트론텍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까지 굉장히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들 보였거든요. 예. 이제 IT 기기의 어떤 반환점이 왔다라고 좀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뭐 반환점이라는 개념까지 너무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 개인적으로는 휴대폰 단말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성장성은 어느 정도 끝마무리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각각의 기능별로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카메라 모듈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에 대한 성장성은 어느 정도 좀 정체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서 성장성이 좀 보여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되면 글로벌 제조사들이 각각의 성격들을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화소 쪽에서 승부가 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렌즈 쪽에 대한 성장성들을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렌즈가 아무리 좋아도 찍는 피사체에서 흔들리지 않는 손떨림 보정 기능을 지금 제공을 할 수 있는 자와전자라든지 하이스윙 쪽에서 2차 상승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이 일단은 카메라 모듈 1차적인 상승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부수적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기대감을 가지고 히든카드로 하이소닉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최영동 멘토님은 하드웨어적 성장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하드웨어 쪽 관련 업체를 들고 오신 것 같고, 우리 손대성 멘토님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소프트웨어적 성장이 더 본격화되어질 것이라는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를 들고 오셨어요. 지금 두 분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금 다르게 들고 오셨는데 굳이 얘기하시자면 그렇죠. 네, 굳이 제가 막 던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니까 네네.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이 더 낫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네. 삼성전자 주가와 네이버의 주가만 보시더라도 당연히 네이버의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고 구글 쪽에서 요즘에 또 소프트웨어만 하는 건 아니죠. 최근에 또 이런저런 회사를 또 인수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까지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충분히 영업이익력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의 성장성은 확실히 실적적인 측면까지 포함되면 훨씬 크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하드웨어의 성장 기반 하에 소프트웨어의 발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누었지만 합쳐서 본다면 전자 쪽을 주도 업종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마무리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깔끔한 진행 예병군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고 두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